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올해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네. 지금 지방에 살고 있고, 제 네. 명의로 지방에 주택이 한 채 있고, 네. 남편 명의로 서울의 이문동 삼익 아파트 23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불안한 음, 마음에 작년 12월에 이제 이문 희경 뉴타운을 좀 길게 보고 네. 당시 한 4억 5천 선에서 매매를 하고 지금은 전세를 줬는데 네. 이제 저희 부부는 최종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집값이 서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나중이 되면 아예 기회가 없을까 봐 불안해서 음, 아예 네. 지금은 고민 산지 많이 얼마 되실 안 것 돼도. 같습니다. 잘 네, 들었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녀 계획 있으시다고요? 네네. 근데 지금 지방은 어디에 집을 가지고 계시죠? 지방은 포항에 집을 가지고 아, 있어요. 포항에 가지고 계세요? 네네. 포항에 그 집은 그러면 전세를 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포항 집은 제가 상속을 받은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음.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 준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아무 대책 없이 두 개를 다 끌고 가다가는 우리 시청자님 목표 이루기가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상급지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한 다음에 대출이 됐건 현금이 됐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단순히 그냥 벌어서 모은 걸 가지고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에게는 해당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네. 시청자님께서는 다주택으로서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주택자가 되신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가구가 다주택 가구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아, 기존의 다주택자였던 분들을 계속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규제를 마련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시청자님의 의도대로 더 나은 지역 혹은 더 비싼 아파트 사고 싶을 때 그게 막혀버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판단은 뭘 가져가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하나 정도는 정리하고 나서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은 예. 상속받은 거라서 사실상 제 음. 마음대로 조금 처분은 어렵고, 네네. 저는 이제 삼익 아파트는 결혼을 음. 하면서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샀는 아파트인데, 음. 이게 지금 저희가 기다렸을 때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네.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음. 아니면 그냥 팔고 다른 상급지로 이동해야 될지가 많이 걱정이 돼요. 첫 번째로요. 그럼 이 물건에 네.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네. 길게 보고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 물건으로 저한테는 보여지거든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연식은 좀 됐어요. 네. 근데 연식은 좀 됐는데 이미 용적률 꼭대기를 넘어서서 지어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이라던가 어떤 한 단지만을 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약해요. 네. 근데 그 지역을 띄울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얘는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투자로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살면 네. 어떨지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럼 저는 맞아요.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자의 마인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내 집인 경우에 내가 그냥 거주할 집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집은 투자자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냥 거주하는 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얘는 그냥 집으로서 거주를 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 모이는 현금이라던가 나중에 대출을 낀다던가 아니면 전세를 낀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이거는 별도로 투자 운용을 하는 게 낫다가 제 주의예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여기보다 더 나은 데로 갔어요. 얘를 팔고. 그러다 네. 보면 점점 강남을 향해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딱 사게 됐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뭘 갖고 은퇴하시는 분이 되냐면 대출 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그냥 은퇴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젊으신 연배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아파트 하나만 보고서 쭉 끌고 가신 분들, 이제 은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 손에 쥔 게 얼마냐면 그냥 어디가 됐든지 아파트 한 채 있고 현금 3억 내지 5억 사이 가지고 은퇴를 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돼서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뭐 할까? 못 합니다.
제가 겪어보신 은퇴하신 세대의 거의 99%는 살고 있는 집만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면 네네. 제가 드리는 의견이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단순히 네. 집에다가 거주 비용 늘리는 선택을 하실 게 아니라 네. 자산 시장에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내가 자산 시장에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집 한 채 끌고 가는 거는 그냥 남들만큼 성장한다라고 저는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판단은 이 아파트를 내가 지금은 고가라고 저는 봐요. 꼭 100이 아니더라도 80 넘었었으면 그냥 매도해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봐요. 100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못 팔고 물리셨던 분들이 올 초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그걸 넘어서서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팔아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매도 시점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이제 더 이상 시청자님 같은 연배 분들께서 이번 5월 이후부터 이 서울 집값을 잡아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지막 플레이어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뭐 지금 대출이 성격- 있거나 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예, 예. 이문 4구역이 이제 들어서고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일단은. 네, 그렇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그런 하나하나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시청자님께서 신혼집으로서 그냥 거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포항에 가지고 계신 그 상속 자산은 시기를 봐서 팔 수 있을 때 나중에 한 차례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돼서 마련된 현금과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부채를 가지고 투자라는 것을 좀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게 제 알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